안녕하십니까? DSB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설명드릴 논문은 캡션 리랭킹 이밸류에이션 using ensembled clip and consensus score로서 저와 저 연구실 사람들이 일저자로 참여했던 그런 워크샵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제안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컨센서스 스코어이며 하나는 앙상블드 클립 스코어입니다. 컨센서스 스코어는 캡션이 얼마나 캡션으로서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이를 이제 향후 에센셜리스를 만족하는가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앙상블드 클립 스코어는 이미지와 캡션 사이에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나타내는데요. 이 또한 해당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워크숍과 제안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워크숍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제공했는데요. 주로 2만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한 이미지당 약 60개 정도의 캡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주로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추상적인 3D 이미지 같은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캡션들은 다양한 캡션 모델로부터 생성되었으며 굉장히 정확한 것들부터 매우 부적절한 것들까지 매우 그 퀄리티가 다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션 리랭킹, 즉 워크숍에서 요구하는 그런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캡션을 약 6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제출물은 5명의 인간 어너테이터가 생성한 비공개 정답 캡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채점이 되게 되는데요. 채점할 때 사용되는 매트릭은 5개가 있는데 사이다, 스파이스, 메테오, 루지 L 그리고 블루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크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설명드렸으니 제안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캡션 리랭킹 태스크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캡션을 선택해야 하는 과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상적인 캡션인가를 정의하는 게 이번 태스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캡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시멘틱 얼라인먼트, 이미지 내 정보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 에센셜리스, 불필요한 미사 여구가 적고 간결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차차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 시멘틱 얼라이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션은 이미지 내에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특징인데요. 디테일을 포착하는 것은 좋지만 하지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아주 풍부한 캡션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캡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립션에 가까운데 이렇게 과한 디테일은 캡션을 어수선하고 읽기 어렵게 만들므로써 캡션으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이 에센셜리스인데요. 캡션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인데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처럼 Two people with bikes pointing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정보들이 너무 많이 삭제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질 것입니다.
필수 요소 위주로 캡션들을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정보가 부족해지고 과하게 짧은 캡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캡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조건을 적절히 만족하는 캡션을 가장 이상적인 캡션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징들을 이제 시멘틱 얼라이먼트 그리고 에센셜리스라는 조건 라고 이름을 각 조건에 대해 붙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클립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클립 스코어는 일반적인 클립 모델의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각각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 다음에 둘 사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인데요. 본래 클립 스코어는 당연히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유사도가 음수로 가는 일이 있는데 클립 스코어는 유사도가 음수가 나올 경우 그냥 0으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음수가 나오면 음수 그대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음수 범위를 포함해야 모델이 잘못된 예제를 더 효과적으로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음수 범위가 오류를 더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유사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클립 모델만을 사용하면 당연히 강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의 클립 모델을 이용해서 클립 스코어를 계산하여 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클립 모델은 에바 클립, 메타 클립, 모바일 클립, 오픈 클립 그리고 블립2에 있는 ITC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에센셜리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션과 다른 모든 캡션들 사이에 사이더 점수를 계산하여 캡션의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얼마나 잘 구성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더 스코어가 어떤 그 텍스트 둘 사이 간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사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 캡션이 다른 후보 캡션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이런 사이더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캡션은 대부분의 캡션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텍스트 혹은 텀들을 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법을 구성을 했고요. 사이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두 가지 필터를 통해서 캡션 후보군을 정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더 스코어는 캡션 간의 양자 비교이기 때문에 캡션 후보군 내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캡션들이 있다면 이러한 채점 방식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필터링에 사용한 필터는 총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배드 포맷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캡션은 삭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캡션이 만약에 하나보다 많은 온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점이 존재하거나 두 개보다 많은 그런 반점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캡션은 삭제했습니다. 캡션은 기본적으로 간결한 문장 혹은 텍스트인 것을 저희가 다양한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캡션 내에 온점이 두 개가 이상이 있다면 보통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캡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캡션이 만약에 5개 이하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런 캡션도 과하게 짧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 필터입니다. 이미지와 캡션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탁월한 블립2의 ITM 모듈을 이용하여 전혀 일치하지 않는 캡션을 삭제했습니다. ITM은 실제로 유사도가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캡션 쌍인지 아닌지를 0에서 1로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모듈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듈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미지와 캡션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점수를 스레시홀드로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터무니없는 얼마나 캡션이 터무니없는 것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M 스코어가 0.5 미만인 그런 캡션들은 다시 한번 삭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ITM 스코어 0.5 미만인 캡션들은 굉장히 아예 다른 그런 디스크립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센서스 스코어인데요. 필터링된 캡션 후보군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컨센서스 스코어는 어떤 캡션과 나머지 모든 캡션들 사이의 사이드 스코어의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캡션 1의 컨센서스 스코어는 전체 n개의 캡션들 중 2번 캡션부터 n번 캡션까지 모두 각각 1번 캡션과 이제 사이드 스코어를 계산하고요. 이를 평균 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 필터링된 특정 퀄리티 이상 캡션들 사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중요 단어를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점수들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스코어들은 각각 이제 노멀라이즈 된 이후 가중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중합을 하면서 다양한 품질에 더 이제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점수의 최종적인 웨이트는 이제 실험적으로 3.52대 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법론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솔트 캡션 셀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파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앙상블드 크립 스코어와 컨센서스 스코어를 결합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 그 워크샵의 메인 매트릭인 사이다에 더욱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아래의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캡션들을 비교했을 때 점수 차가 매우 작다면 둘 중에 더 짧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고쇼 스레시홀드는 0.39로 설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더 높은 파이널 스코어를 가진 캡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캡션 내에 단어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실험 장표인데요. 앙상블드 크립 스코어만 사용하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컨센서스 스코어만 사용하는 것은 앙상블드 크립 스코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두 결과를 단순히 1대1로 더하면 단일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모든 지표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멘틱 얼라이먼트와 에센셜리스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캡션 리랭킹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3.52대 1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션 필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터링된 사례 그리고 필터링되지 않은 사례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사이다 점수가 192.98 점에서 202.89 점으로 상승하고 모든 지표에서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캡션 필터가 캡션 후보군을 잘 정제함으로써 저희가 만든 제안 방법론의 더 나은 평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결과 캡션 필터를 사용하면 더 짧은 캡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캡션 필터가 에센셜리스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트 캡션 셀렉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트 캡션 셀렉션을 사용했을 때는 사이다 점수가 218.47에서
220.53으로 증가하여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였고요. 이외에 나머지 매트릭에 대해서도 성능이 오르는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메인 매트릭인 사이드 점수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했으며 다른 지표의 성능도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연구는 추가적인 학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미지와 캡션 사이에 시메틱 얼라이먼트 그리고 에센셜리스를 중점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캡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안 방법론은 여러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도 항상 잘 작동하는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